2025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더 높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절을 따라가지 못했다. 프리랜서 번역가 한지우, 29. 그녀의 세상은 주로 빛바랜 다세대 주택가 꼭대기층, 그녀의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그 하늘 아래 빽빽한 빌딩들은 인간의 욕망처럼 끝없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은 때때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거대하게 느껴졌다. 지우의 손목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가끔씩 그녀가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음을 일깨웠다.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소희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그녀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린 듯했다. 소희의 마지막 모습, 무력했던 자신,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지우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그 후로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거나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 냉소는 그녀를 보호하는 갑옷이었고 관계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 세공품 같았다. 그녀는 주로 고대 철학서나 잊힌 역사를 다룬 책들을 번역했다. 과거의 지혜 속에서 현재의 혼란을 잠시 잊으려는 듯. 하지만 번역하는 문장들조차 때로는 그녀의 현실을 비웃는 듯했다. 연결, 공동체, 믿음 같은 단어들은 먼지 쌓인 유물처럼 느껴졌다. 뉴스는 연일 사회적 갈등, 치솟는 물가, 원인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해냈다. 지우는 그런 세상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격리하는 작은 섬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마감을 앞둔 번역 원고 위로 스탠드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다. 고대 도시 아틀란티스의 멸망은 소통의 부재와 극단적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지우는 문득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문장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관자놀이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책상 위의 글자들이 소용돌이쳤다. 아, 또 시작인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현기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몸이 허공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소희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와달라는 듯 허공을 향해 뻗어있던 친구의 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안 돼. 지우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의식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탠드 불빛이 여전히 원고를 비추고 있었지만 지우의 몸은 힘없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창밖에서는 멀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끝없는 어둠 속을 부유하는 느낌이었다.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 마치 태어나기 전에 고요함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때 저 멀리 한 점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커지며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중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특정 종교의 성인이나 신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저 온화한 빛으로 이루어진 지혜롭고 자애로운 기운 그 자체였다. 지우는 두려움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존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었고 어떤 언어라기보다는 생각의 파동처럼 직접적으로 지우의 의식에 전달되었다. 두려워 말라, 작은 영혼이여. 지우는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존재를 바라보았다. 너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돌아갈 곳이 있다. 존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돌아가기 전에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 순간 지우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어떤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빌딩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텅 빈 눈동자. 지독한 공포와 슬픔이 지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것이 너희가 맞이할 수도 있는 미래의 단편이다. 연결이 끊어진 세상, 불신과 증오만이 남은 폐허. 지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다른 영상이 펼쳐졌다. 폐허 속에서 작은 손들이 서로를 맞잡는 모습, 굶주린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노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미소 짓는 소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다. 존재의 목소리에 한 줄기 따스함이 실렸다. 2030년 큰 균열이 시작되리라. 이미 너희 세계 곳곳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현명한 자들은 알고 있으리라.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부서질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자연과의 조화도. 그러나 기억하라. 아주 작은 연결들이 모이면 거대한 강물이 되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할 수 있음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되나니 바로 진실된 듣기이니라. 진실된 듣기? 지우는 의아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단어였다. 돌아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연결의 씨앗을 깨워라. 시간은 많지 않다. 빛의 존재는 점점 더 밝아지더니 이내 지우의 온몸을 감쌌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며 지우의 의식은 다시 한번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지우야, 한지우 씨, 정신 차려요. 누군가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의 어머니가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병원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신이 드니? 아이고, 세상에. 의사 선생님, 우리 지우 괜찮은 거죠? 어머니는 울먹이며 의사에게 매달렸다. 의사는 지우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정지가 몇 분간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일단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심정지, 기적. 지우의 머릿속에서 조금 전의 경험과 의사의 말이 뒤섞였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본 환각? 하지만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기운과 진실된 듣기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퇴원 후 지우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었다. 밤마다 그 빛의 존재와 파편적인 환상들이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2030년 큰 균열, 진실된 듣기. 메시지는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번역하던 고대 문서의 글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해독해야 할 암호문처럼 느껴졌다.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의 얼굴 표정, 대화 소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며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연결이 끊어진 세상,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소희의 추모공원을 찾았다. 친구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아가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내가 들어줄 이야기가 있을까?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리를 피했을 지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실된 듣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경험과 알 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노인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노인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가 겪은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게야. 어쩌면 세상은 아가씨 같은 사람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강을 이루는 법이니까. 노인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의 작은 변화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지우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어머니의 일상과 속마음을 차분히 들어주었다. 늘 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걱정이 묻어났다. 지우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작업실이 있는 동네의 작은 카페. 지우는 가끔 그곳에서 번역 작업을 하곤 했다.
카페 주인은 늘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였지만 어느 날 지우는 그가 혼자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평소 같으면 못 본 척 지나쳤겠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카페 주인도 지우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속사정,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는 외로움 등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지만 대화를 마친 카페 주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다음 날부터 카페 주인은 지우에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고 가끔 서비스로 커피를 주기도 했다. 이것이 진실된 듣기의 시작일까? 지우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러던 중 지우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다큐멘터리 감독 박민준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이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지우는 충동적으로 민준에게 메일을 보냈다. 자신의 기이한 경험과 메시지에 대해 간략하게 적고 혹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민준은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회의감도 서려 있었다. 한지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임사체험, 메시지라니. 하지만 지우 씨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민주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세상이 외면하는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우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말하는 그 진실된 듣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우와 민준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지우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지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 그로 인해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그리고 메시지로 인해 고뇌하는 지우의 내면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우는 점차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민주는 지우의 경험을 토대로 현대사회의 소통 부재와 연결의 단절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다. 그는 지우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중요한 화두를 던질 수 있다고 믿었다. 지우는 민준과 함께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된 듣기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집회에 참여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한강공원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노인에게 말을 걸어 그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로는 격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우의 활동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짧은 예고편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상은 의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신선하다, 감동적이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사이비 종교 아니냐,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지우는 익명의 악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메시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과거의 트라우마처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다시 작업실에 틀어박혀 세상과 문을 닫으려 했다. 민주는 그런 지우를 찾아왔다. 지우 씨,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우 씨의 메시지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는 지우에게 영상에 달린 긍정적인 댓글들과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메일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지우처럼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지우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203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원인 모를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금융시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했다. 마치 메시지 속 큰 균열의 전조가 현실이 되는 듯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다큐멘터리 완성에 박차를 가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진실된 듣기의 중요성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날 예고되었던 큰 균열이 현실로 닥쳤다. 그날 아침 서울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여느 때처럼 작업실에서 밤새 번역 작업을 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휴대폰 알람 소리가 아닌 정적의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상했다. 늘 켜져 있던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휴대폰은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만 띄우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자 늘 자동차 소음으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불길한 예감이 지우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동네는 술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통신이 아예 안 돼. 인터넷도 전화도 전부 먹통이야.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TV도 안 나와.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통신망과 방송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장애이겠거니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은행 ATM기는 작동을 멈췄고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졌다. 현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지만 은행 역시 전산마비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졌고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절규했고 불안감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은 서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경계했고 작은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큰 균열인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메시지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결국 세상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소위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지우는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민준이 헐레벌떡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지우씨, 괜찮아요?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준은 지우에게 자신이 방금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젊은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고 한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날로그 방식인 종이와 펜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지우의 온라인 영상을 보고 진실된 듣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애쓰는 이들도 있었다. 지우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메시지는 틀리지 않았다. 연결이 끊어지면 모두 부서지리라. 그러나 작은 연결들이 모이면 강물이 되리니 지금이야말로 그 메시지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진실된 듣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다. 과거 소희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우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지우는 먼저 자신의 작업실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이웃들을 찾아갔다. 대부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당장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약간의 비상식량과 물을 이웃들과 나누었다. 민주는 그런 지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 애썼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그들은 발로 뛰며 정보를 모으고 공유했다. 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소문이 거짓인지, 어떻게 하면 서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지우와 민준의 작은 노력은 미약해 보였지만 그들의 진심은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행동에 감화된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집을 임시 대피소로 제공했고 어떤 이는 의료 지식을 활용해 다친 사람들을 도왔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연결의 힘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혼란은 정부와 군,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분적으로 통신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구호물품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현대 문명의 취약성과 함께 인간적인 연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다. 지우는 여전히 평범한 프리랜서 번역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주말이면 그녀의 작업실은 작은 듣기 모임 공간으로 변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민준의 다큐멘터리 단절된 시대의 마지막 연결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진실된 듣기라는 지우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 곳곳에서 자발적인 소통과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2030년의 큰 균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살리고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었다. 지우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노을 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의 손목에서 할머니의 낡은 은팔찌가 저녁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연결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작은 연결들이 모여 강물이 되리라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